여러분, 서울 황학동 이러면요, 뭐 주방용품에 어떻게 생각하면 중고 집결제, 집결지역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이데일리가 럽보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의 상황이에요. 주방용품들, 중고용품들이 그야말로 절비하게 늘어져 있죠. 절비하게. 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요즘 장사 안 됩니까? 이러니까 장사는 무슨 장사예요. 전부 다 전화 오는 것은 나 폐업할 테니까 좀 와달라는 전화밖에 없대요. 집기 사달라는 전화 외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황학동의 중고 주방용품 업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쌓아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사올 수도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요, 개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개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도 폐업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황학동에 있는 중고 주방 업체를 말합니다. 그만큼요 지금 바닥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어떤지를 정부가 발표를 안 하면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그대로 제 나름대로 실물 경제를 분석한다든가 또 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바닥 경제를 분석해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4단계, 전국에는 내일부터 3단계 이렇게 통제 방역이 시작된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지독해졌다는 겁니다. 더 지독해졌다. 나까지도 망한다. 그만큼 바닥 경제가 지금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국밥집 할 때 잘 가던 주방업체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물품이 쌓여 있기는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식당의 의자들이죠. 식당의 의자들. 식당의 의자들이 이게 산더미라고 이야기할 만한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가게 천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게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여기 의자 하나를 보세요. 그럼 사람 키가 요만큼밖에 안 간다는 게 사람 키가. 그럼 산더미지. 산더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의자들 보세요. 이 의자들 보시면 우리가 먼저 폐업할 판이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만큼요. 지금 바닥 경제 자영업자들은 무너진 거는 이미 예산일이 돼버렸고요. 이제 이들에게 중고 물품을 파는 사람들, 중고 물품을 샀던 사람들도 지금 어려워진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올 초에 테이블이랑 의자랑 집기랑 이렇게 사간 사장이 딱 넉 달 뒤에 찾아와서 제 중고용품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안 사주니까. 샀던 곳에 가서 대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사달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눈물은 이 황학동의 주방거리처럼 켜켜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켜켜이. 심지어 지금도 눈물이 헛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는 모습 보이시죠? 주방기구 중고용품 내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중고용품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이미 가게 밖에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또 내리고 있어요. 또 내리고. 이게 지금 바닥 경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닥 경제의 현실. 실제로 외식산업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 조사했더니
2020년 1월 이후 경영지표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6월 7일에서 6월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거리두기 2단계 샷다운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78%입니다. 증가했다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연평균 매출 대비 이익률은 77.3%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식재료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요. 식재료 비율도 많이 늘었다. 인건비도 많이 늘었다. 인건비도. 임대료 비율은 뭐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늘었다는 데가 적습니다. 그대로다가 대부분이. 이것을 보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경제가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소비가 무너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야말로 소비가 폭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점점 영세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자영업자 규모가 좀 커지고요. 이게 법인으로 발전을 하고 이게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가 쭉쭉 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예요.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30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만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18년에 161만 1000명이었는데 2021년에 1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33만 명이 줄어들었죠. 반면에 나홀로 자영업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8년에 398만 7천 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43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거잖아요.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져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규모가 점점 나는 구멍가게를 했다가 나는 좀 더 큰 가게를 하고 그리고 대형 가게를 하고 그러다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아니면 제조업을 하고 이렇게 회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경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이 말이 어울리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경제에 대한 올바르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내면 낼수록 여러분 우리 경제는 더 살아날 거라고 봐요. 지금처럼 자꾸 꼼수 쓰고 자화자찬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거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닥경제를 이렇게 계속 분석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3분기는 역성장하고 내수만 역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까지도 역성장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7월 20일까지는 많이 났거든요. 어쨌든 지금은요 제일 중요한 게 각자 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